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최근 서울 집값의 급등세를 주도하고 있는 강남 3구의 아파트 전세가율이 나란히 30%대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매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전세값과의 차이가 벌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가 대구와 양산, 경주에서 1,400가구를 추가로 사들일 예정입니다. 국내 CR 리츠 매입 주택은 총 2,000가구 규모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올해 하반기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상반기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공사비가 지속 상승하며 건설사들이 건설 현장을 줄여 입주 물량도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요즘에는 이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값 상승세가 좀 무섭다 보니 정부도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 구체화 작업이 첫 발을 뗐다고 합니다. 이르면 그 정책들이 다음 달 초에는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과연 새롭게 출범한 정부 부동산 첫 번째 정책으로 어떤 것들을 담아내게 될지 저희 방송에서도 언제나 발빠르게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항상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흐름들 그리고 정책의 변화들 잘 체크하시고요. 그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고민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언제나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도움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날이 조금은 흐리긴 하지만 그래도 더위가 한풀 가신 느낌입니다. 선선한 날씨 이어지고 있는데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고민 이렇게 걷어주실 전문가 함께 하셨어요.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 김종희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장 김종희입니다. 어젠가요? 어제 이제 부동산 소식을 보니까 정책을 하나 발표했다기보다는요. 일단 지금 새로 바뀐 정권이죠. 이재명 정부의 어떻게 보면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인데요. 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어제 이제 신도시 부동산 주택 공급 문제에서 신도시는 이제 뭐 거의 안 한다, 생각 없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신도시로 인한 주택 공급, 새로운 신도시, 사기 신도시 얘기도 사실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관심 없다라고 이제 그쪽은 좀 폄하시키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도심에 대한 정비 사업이 각광을 받으면서 뜰 수밖에 없을 상황인데요. 특히나 서울 도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아파트 가격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지역들이 오른다고 하지만 이 다세대 주택, 빌라 시장 이런 것들도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특히나 앞으로 서울시 부동산은요. 양극화 시장을 넘어서 거의 아주 뭐 극렬한 뭐 초양극화 이런 말로 대변이 될 텐데요. 그 입지의 힘에 따라서 같은 아파트 또 같은 빌라라고 해도 앞으로의 10년, 20년이 정말 천양지차로 큰 차이를 볼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제는 정부, 뭐 지자체를 넘어서 정부에서까지 이 도심에 대한 주택 공급에 대한 이 신경을 쓰고 있다 보니까요. 모르겠습니다. 유비무환이라고 해서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니다. 뭐 끝까지 오르겠느냐, 언젠간 떨어지겠지라는 이렇게 두 양 어떤 의견으로 갈리는 것 같은데요. 저는 꾸준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동산은 우상향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떨어지는 것 자체는 어떤 경기 영향이라든가 기타 다른 정책의 외부 요인에 의해서 이제 가격이 잠깐 출렁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뭐 준비를 미리미리 하신다고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데나 그렇다고 해서 덥석덥석 이렇게 투자하시는 건
또 지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부자 되는 길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한 상담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점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종인 소장의 상담 필요하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번호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3번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고민 내용 적어 보내주셔도 친절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방송 시간 통해서 해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저희가 지금 신정 현대 6차 아파트를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네. 예, 저희가 지금 둘째를 임신해서 네. 다둥이 혜택도 있고 또 생애 최초 무주택자여서 네. 그 청약 점수가 한 60점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집을 사고 싶은데 기다려서 청약을 받는 게 유리한 건가? 지금이라도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네. 매수를 하는 게 더 나은 건가 네. 궁금해서요. 연락 잘 주셨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더운데 둘째 임신하시는 기간 유지하시느라서 고생이 정말 많으세요. 네. 그런데 더 고민은 이제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이신 거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무주택을 유지해 왔으니 이걸로 좀 청약 점수를 활용해서 청약에 도전해 보느냐, 아니면 네. 지금 거주하고 있는 신정 현대 6차 아파트를 그래도 네. 살아보니 좀 괜찮아서 이걸 매수하는 게 어떠냐, 가장 크게 이렇게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보시는지 소장님의 상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애국자시네요. 네. 굉장히 애국자십니다. 일단은 현대 6차를 지금 전세로 거주하고 계시는데 뭐 그거네요. 청약 받을까요? 지금 살까요? 있는 아파트 살까 매수할까요? 네. 그거죠. 네네. 근데 청약이 사실은 뭐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상황인데 아니다.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이제 그 조건에 굉장히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지금 시청자님께서 그 가지고 있는 조건 이런 것들은 사실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이 특별 공급이라는 게 네. 공부 많이 하셨죠? 본인한테 어울리는 게 어떤 건지는 아시죠? 뭐 신혼부부 특공이다, 다둥이다, 다자녀다, 뭐 생애 최초다, 뭐 신생아다, 별게 다 있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기후일 수도 있겠는데 그 홈 주택 홈 하는 거 그거 뭐라 그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청약하는 거 네. 그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 보셨어요? 자가 진단 해 보셨어요? 네네. 그래서 한번 다른 내가 생애 최초라든가 아니면은 다자녀 아니면은 신혼부부 특급 뭐 이런 것들 한번 놓치지 않고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네네. 가장 점수가 높은 게 잘 나오고 또 그들만의 리그를 걔네들은 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뭐 60점도 나오고 그렇게 하신 거죠. 네네, 맞아요. 그러면 역으로 제가 여쭤보면 그런 조건을 갖추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조건요? 좀 어렵겠죠. 어렵죠. 네.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닌데. 네. 그렇잖아요. 그 어려운 조건을 한 번이란 말이야. 내 생에 한 번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걔네들과 그러니까 우리 청약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할까요? 뭐가 있을까요? 청약의 가장 큰 장점. 그냥 분양을 싸게 받는 거. 그래, 맞아요. 내가 원하는 지역에 신축을 가장 싸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청약이 됐든 뭐가 됐든 그냥 당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입지가 되게 중요할 거잖아요. 네네. 뭐 별 영향가 없는 입지에 청약 당첨이 된다고 해서 뭐 좋아할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 입지 비교를 하면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유지하기도 어렵고 만들기도 어려웠던 그 청약 조건을 한번 제대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기 자체도 네. 이런 특별 공급이라든가 청약 이런 쪽 무주택자들에 대해서 네. 이 새로 바뀐 정부도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청약에 대해서도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건 조금 더 좋은 입지에 갈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아, 그러니까 그 기회를 현대 6차로 인해서 날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아파트라면 몰라도. 그래요. 이유를 보면은요. 네. 지금 그럼 잘 됐네요. 지금 전세로 거주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현대 6차 내가 거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지금 어떤 면이 이 집을 내가 매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한 거예요, 현대 6차가? 지금 이제 7년째 살고도 있고요. 네. 그 옆에가 또 서부 트럭 터미널에 있어서 호재가 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다른 데보다는 약간 덜 오른 느낌이 들어서 네. 청약이 어려우면 지금이라도 집값이 오르니까 사야 되나 싶어서요. 네. 서부 트럭 터미널 10년 여기 10년 거주하셨으면 서부 트럭 터미널 개발이라는 게 얼마나 오래전에 나왔던 얘기인 줄은 아시죠? 네. 여기에 이게 개발된다라고 해서 여기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요만큼은 아파트 들어갈 거예요, 레미안. 네. 네. 여기는 물류센터 들어가고, 그러니까 무슨 일자리가 뭐 이렇게 여기가 획기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서부 트럭 터미널이라는 게 지금은 주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위해 시설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위해 시설이 없어진다라는 차원으로 보는 게 좋은 거고, 네. 여기 아파트 쓰게 되면 우리 아파트는 키높이 상승이 아니라 약간은 터부시 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여기에 이 우리 신정 6차, 신정 현대 6차의 가장 큰 기대했던 걸 어떤 걸 기대하셨었을까요? 시청자님께서. 혹시 모르지만 전철? 그렇죠. 네. 이거 목동선이잖아, 목동선. 네. 목동선이라는 게 거의 얘네들한테는 생명줄이었어, 생명줄. 근데 얘네들이 예타 통과 못 했잖아요. 네. 다시 한번 예타 통과를,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이건 계속 희망 회로야. 앞으로 뭐 대선, 총선, 지역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계속 선거 때마다 이거 울고 먹을 거예요. 이거 울고 먹을 거고. 그러다 보면 이쪽 지역에서 괜히 시간 낭비만 될 것 같아요. 조금 잔인하게 얘기하면 저 원래 이런 얘기를 해갖고 욕도 많이 먹거든요. 근데 좀 좋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어휘력이 딸리나 봐요. 여기가 행정구역상 양천구잖아요. 네. 양천구예요. 양천구이면은 분명한데 구로구잖아요, 또. 가깝죠. 네, 구로구 끄트머리나 양천구 끄트머리나 그냥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행정구역상인 거예요. 거의 여기 신월동 저쪽에서 이제 신정 뉴타운 이쪽에서 그리고 여기 있는 지선이잖아요. 양천구청역하고 저 신정 내거리 여기 사실은 2호선의 순환선의 지선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막 아주 뭐 좋은 그런 지하철 어떤 이용도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이쪽 지역이 좀 신축이 들어간다고 해도 다른 지역의 신축보다는 대접을 못 받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도 끄트머리에 있는 거야. 네. 위치가. 금액은 싸요. 금액은 싸. 네. 왜? 근데 금액이 여기는 저평가가 아니라 저렴한 거예요. 아파트 예, 그거를 명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고. 네. 내가 어떤 다른 조건이 없고 나는 서울의 양천구 쪽 이쪽에 뭐 학원가에 근무도 하고 그런데 이제 아직 벌어놓은 돈은 없어. 그렇다고 하면 매수 찬성이죠. 왜냐하면 실거주 위주의 어떤 그 기능이 더 강조가 될 거니까. 또 금액도 여기서 떨어지기도 힘들고 지금의 물가 상승 비율로 봤을 때. 그런데 상승에 대해서는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네.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야, 지금. 지금 엄청난 기회인 청약이라는 걸 갖고 있는, 제가 일반 청약을 시청자님께서 염두를 두고 하신다면 그냥 숨도 쉬지 말고 하지 말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냥 이거 사라고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 아파트 말고 제가 다른 대안을 좀 드렸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거 신정 현대 6차를 매수하시려고 하는 그 자금의 여력 상태가 있을 거거든요. 네.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네.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아파트 볼 만한 아파트가 없어, 사실은.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택을 하신 건데
시청자님께서는 한 번의 기회는 있는 거야. 그 청약 중에서도 그 어렵다고 하는 특별 공급에 대한 그 자격을 갖추신 분이고 또 시기적으로도 그런 어떤 특별 공급에 대한 거를 조금은 좀 유리하게끔 할 수 있는 정부가 어떤 역할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기회를 좀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기다려서. 기다려서. 쪽으로. 네. 그렇지 않으면 네. 그것도 기다리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특례주택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이해되세요? 네. 꼭 네. 여기 거주하셔야 돼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꼭 이쪽 지역이 아니라고 하면 지금 얘네들 뭐 한 6억 5천, 6억? 몇 평짜리 거주하고 계세요? 25평이요. 그러면 6, 7억 정도잖아요. 네. 여기에서 요즘 제가 아까 인사말을 드렸다시피 재개발 시장이 앞으로 난리가 날 거거든요. 네. 지금 정부에서도 뭐 의견을 표시했고 그렇다고 보면 지금 특례 주택이 아니라 88 공급인가요? 88 공급 대책으로 해갖고 신축 빌라 있잖아요. 네네. 신축 빌라 내년 31일까지인가 연말 끝까지 해서 지어지는 거에 대해서 얘네들은 뭐 주택 수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취득세라든가 재산세,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되면서 무엇보다도 청약에 무주택으로 자격을 유지시켜 준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시청자님 조건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네. 살아있고. 네. 양손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내가 굳이 그냥 내 조건에 맞춰서 어디 뭐 입지 좋은 곳을 하면 좋은데 지금 입지 좋은 곳에 나올 만한 게 그렇게 많지 않아. 그렇다고 보면 괜찮은 지역에 있는 것들 지금 내가 전세 금액 빼고 나머지 투자 금액 가능한 것들 왜냐하면 또 아이도 임신한 둘째도 임신한 상태라서 아파트 생활이 맞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다고 보면 그냥 아파트 살 수 있는 그 지역의 전세값 뭐 5억이라든가 뭐 5억 5천 이 정도 놔두고 나머지 돈 1억 5천 2억 요 선으로 해서 특례주택 한번 보는 양쪽에 대한 길을 한번 찾으시는 것도 좋거든요. 좋은 게 아니라 저는 그거 추천드려요. 네네. 그러니까 그 방법 한번 남편분하고 잘 상의해 보세요. 네네. 결론적으로는 전 청약을 이용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매수하지 마시고. 네.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집에 대해서 가격에 맞춰서 그냥 매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 드렸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좋은 환경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청약을 계속해서 좀 활용하든지 아니면 대출을 좀 활용하더라도 이 조건을 포기하지 말자.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잘 활용해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또 어려운 점 생기신다면 언제든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늘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주신 사연 좀 살펴볼 텐데요. 뒷번호 8992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별내 자이더스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하고 매도해야 한다면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지 그 시기도 문의드립니다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별내 자이더스타 우선 이 거주하고 계신지 여부는 조금 빠져있긴 하네요. 투자 가치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별내 저 위쪽 서울 동북쪽권에서 별내가 있는데요. 바로 좌측에 보면은 같은 위도상에 이제 하계동, 중계동이 위치해 있는 곳이 이제 별내가 되겠죠. 아래쪽에는 구리갈매 신도시가 이제 그 조성이 됐고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제 왕숙 신도시가 이제 생길 텐데 좋습니다. 여기 별내 자이더스타를 보유하고 계신단 말이죠. 별내 뭐 자이라고 명명하고요. 근데 지금 여기에 향후 전망하고 매도 시점 좋습니다. 향후 전망을 보시기 위해서는요. 별내라는 지역의 특징을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별내라는 지역을 언급하고 별내라는 지역의 주택을 염두에 둘 때, 매수 염두에 둘 때 별내가 투자성이 강조되는 지역일까요? 아니면은 실거주가 강조되는 지역일까요? 저는 고민도 안 하고 실거주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지역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별내 투자로 들어가진 않잖아요, 사실. 그런데 좀 신축재 집으로 해서
뭐 금액에 밀려서 외곽으로 이렇게 되면서 또 지하철도 연결이 경의중앙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8호선주 연장이 되다 보니까 또 주변으로도 도시개발 구역들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컨디션이 좋아지고는 있는데 일단 별내라는 곳은 누가 뭐래도 실거주가 강조가 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거주가 강조가 되는 지역은 어때야 되냐면 그러니까 지금 별내 지역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교통이 편리해야 되겠죠. 실거주니까 교통 편리성이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생활 편리성, 그 생활 편리성이 다 사실은 합쳐지는 건데 일단 주변에 그래도 상권이 좀 발달이 돼 있어서 내가 생활하기 이런 거 저런 거 잡무 보기도 좋고 뭐 장 보기도 좋고 이래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좀 번화가가 돼야 되겠죠. 번화가. 뭐 이 정도가 될 거 아닐까요? 그러면 별내에서 가장 교통이 편리하고 또 상권이 발달을 해 있고 번화한 곳이 어딜까? 그곳을 찾으면 별내에 있는 주택의 전망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별내라는 곳에 가장 교통이 편한 경춘선 흘러가죠. 8호선 연장돼서 서울로 바로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보니까 별내역이 제일 좋네요. 중심적인 거는. 그럼 별내역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보니까 별내 자이더스타라는 아파트, 지금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그 아파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대장이야, 대장, 이 지역에. 그러면 별내라는 지역이 생긴 이유도 있을 텐데 어찌됐든 별내의 대장 역할을 제가 보기에는 끝까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하느냐? 그게 바로 매도 시점을 판별하는 시기가 될 거거든요. 매도 시점은 이제 그러니까 전망은 밝습니다. 밝으니까 보유하는데 전 의견 한 표 드리고요. 매도 시기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보셔야 되는데 하나는 제가 요 근래 꾸준히 말씀드린 주상복합. 이 별내 자이더스타가 주상복합인데 주상복합이라는 변수와 여기 왕숙신도시라는 변수가 존재를 하게 되겠죠. 얘네들한테 맞게 매도 타이밍을 잡으면 되는데 이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용 가치가 중요시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무슨 재개발을 한다, 재건축한다, 뭐 한다 이런 것들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원재료값, 주택을 이루는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인건비도 높아지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웬만한 분양가를 하지 않으면 재건축도 불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지역들은요 주변에 주택 공급이 굉장히 원활해요. 그냥 토지 보상하고 그냥 도시개발구역 묶어서 주택 분양하면 되는 거거든요. 공공주택으로 해서 택지 개발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교통 편의 지역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 신축이냐 이걸로 아파트 가격이 판별되는 거지 주변에 무슨 재건축 사업성이 엄청 좋고 지금 찾아먹은 용적률은 80%인데 엄청 지을 수 있을 거 그런 건 큰 의미가 없다라는 소리죠. 그러면 주상복합의 어떤 생애 주기로 봤을 때 한 4, 50년 보고 있거든요. 예전에 70년대, 80년대 그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앞두고 급하게 지었던 그때까지의 재건축 대상들은 한 30년, 40년 이렇게 본다라고 하지만 지금 90년대 지나서 그리고 최근에 2000년, 2001년 이럴 때 지은 아파트들은요. 재건축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별내 자이더스타가 2021년인가요? 거의 신축인데 그럼 지금 지은 주상복합은요. 앞으로 40년, 50년 거기에 재건축한다 아니면 리모델링을 한다 해서 그러니까 지금 지은 2020년대에 지은 신축들은요. 우리 생애에 다시 재건축이라는 걸 언급을 못 합니다. 제 나이 100, 그러니까 앞으로 5, 60년 동안은 그러니까 없어. 그러면 그냥 매도 시기는 요 두 번째 왕숙 신도시로 체킹을 하는 거고요. 지금 정부에서 4기 신도시는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3기 신도시는 조금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것 같거든요. 그렇더라도 왕숙 신도시가 활성화되는 시기는 저 9호선도 또 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9호선이 지금 명일동에서 싱크홀 사고도 나고 그랬잖아요. 저는
굉장히 뭐 좀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한 15년, 20년이에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그냥 매도 시기를 찍어달라고 하셨으니까 15년 후 20년 되기 전에 그 어느 날을 매도 시기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분 좋게 보유하면 된다라는 의견을 돌려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편하게 보유 계획 세우시면서 언제든 또 다른 부동산 고민 생기신다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유료 100원은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고요.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보겠습니다. 뒷번호 9569번 쓰시는 시청자분인데요. 판교가 직장인 미혼 남성입니다. 여유자금을 7, 8억 정도 보유 중인데 실거주 목적으로 송파구 계룡역에 있는 테라펠리체와 또 용인시 기흥역에 있는 더샵 중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주상복합인데 어디가 좀 더 나을까요? 그리고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지 고민이 됩니다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소장님. 네, 일단 실거주 목적이라고 하시니까 그러기 때문에 송파구를 보신 것 같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송파구랑 여기 기흥역에 더샵 아파트를 보시는 건데 그냥 한번 비교를 해보죠. 이렇게 기흥하고 송파를 자 여기에 있는 기흥역 더샵 아파트하고 여기 송파에 있는 테라펠리체 둘 다 주상복합 아파트가 되겠고요. 요것도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가 되는데 요거를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 고민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그냥 아파트를 비교를 하면 되겠네요. 일단 요 아파트는 2021년 준공이고요. 얘는 2018년 준공된 아파트가 되겠고요. 얘네들 주위 송파 이제 계룡역이라고 하면 이제 계룡역 앞에는 이제 가락동이죠. 가락동이 되면서 얘네들은 송파구란 말이에요. 송파구의 미들라인, 그러니까 중반부, 저쪽 잠실버를 상반부로 봤을 때 중앙에 위치해 있는 미들라인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 되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들은 이제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그런 지역적인 특색을 갖고 있고 기흥역 더샵은 기흥역 앞에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주변을 공공 택지로 조성하면서 신축 아파트들로 이제 지은 상황이 되는데 변화성을 따져보면 이제 변화가 기대가 되는 것들을 보면 주변이 이제 재건축으로 되면서 얘네 그 송파 테라펠리체 같은 경우는 이주 수요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반면에 기흥역 더샵 같은 경우는 이주 수요가 아니라 오히려 수요가 분산이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옆에도 지금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새로 재건축에서 이주 세력들이 나와서 우리 아파트를 찾아주는 게 이제 이주 수요가 생기는 건데 얘네들은 오히려 이 더샵이라든가 그 주변에 또 뭐 있죠? 프루지오라든가 힐스테이트라든가 이런 데 거주하시는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들이 있는데 얘네들 옆으로 바로 인근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또 예정이 돼 있거든요. 즉 기흥역 더샵 같은 아파트들을 또 옆에다가 이제 몇 그 단지를 계속 조성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수요가 그러니까 이쪽을 염두에 두셨던 그런 분들의 수요가 분산이 돼 버리죠. 그러니까 오히려 좀 뭐라 그럴까요? 부동산 가격 상승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이 되는 거고요. 얘네들은 지금 송파구 자체가 그러니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 때문에 지금 풍선 효과로 어디야 그 옆에 강동구라든가
뭐 마포, 용산, 성동구 이런 데들이 지금 계속 전고점 회복하면서 최고가 찍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이제 해제 언제까지 묶을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다고 보면 해제가 된다고 칩시다. 해제가 되면 어떨까요? 그동안 꾹꾹 눌려있던 강남 3구는 거의 폭발하듯이 저는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과거가 현재를 말을 해주니까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를 알면 과거에 어떻게 행해왔다는 걸 알면 미래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학문이 또 부동산 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에 지금 눌려서 오히려 딴 데가 반등을 해갖고 상승을 하고 있는데 해제되는 순간 야 시끄러 왕은 나야 하면서 다시금 탕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을 기대심을 할 수가 있는데 기흥역 주변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들은 지금이 완성인 상태죠. 지금이 뭐 어떻게 눌려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이 완성된 상태 역 주변으로 해서 상가 잘 조성돼 있고 아파트들 빈 공터 없이 잘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옆에 다른 택지를 이제 조성하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상황이 완성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뭐 짧은 호흡 내지 뭐 그러니까 장단기를 막론하고 향후 전망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테라펠리체 뭐 직장이 어딘지는 모르시겠습니다만은 뭐 대충 송파에서 기흥역까지 보시는 것 같으니까 여기 분당 내지는 판교나 뭐 이런 쪽이 직장이실 것 같긴 한데 저는 두 아파트를 비교했을 때 똑같은 주상복합이면서 같은 가격인데 얘네들은 세대수가 조금 적을 것 같고 얘네들은 굉장히 커 보이고 또 웅장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장래성은 송파구가 훨씬 더 많다, 크다라는 거 인지하시고 제 말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인 분석으로 두 지역을 좀 분석해 드렸습니다. 송파에 손 들어드렸으니까 내 집 마련 고민 잘 해보시고 언제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저희와 함께 하세요. 저희 방송 시간에도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 만나고 또 해결해 드리고 있지만 어쨌든 시간적인 제약이 1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자세하게 그리고 모든 내용을 상담해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런 분들 좀 아쉬움을 달래실 수 있는 1:1 대면 상담 기회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김종인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소장님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부동산 1:1 대면 상담을요. 지금까지는 이제 가지고 계시는 자산 관리에 대한 것들을 위주로 주로 이제 뭐 1시간 이상 상담들을 충분히 해드렸다고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부터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한 몇 달 정도는요. 그럴 생각입니다. 제가 아까 인사말에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재개발 정비 사업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니까 혹시나 내가 지금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아니면 내가 재건축을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재개발지에 내 주택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내가 재개발지 즉 정비 사업 관련된 그러면서 특히나 뭐 재개발 쪽에 어떤 투자 그러면 뭐 당연히 부동산은 제가 항상 얘기했죠 비싼 게 좋은 거라고 그런데 물론 돈이 많으면야 고민이 안 되시겠죠. 뭐 비교적 소액도 아니겠지만 억 단위가 되는 거니까요. 어쨌든 뭐 한 1억 중반대, 1억 초중반대로 해서 내 투자 아마 인생 역전을 한번 해보고 싶다. 요 시기가 굉장히 좀 좋은 시기거든요.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이 시기를 지나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입지는 조금 더 안 좋은 입지로 점점 넓혀지는 외곽 입지로 내가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같은 입지라고 해도 시간을 좀 또 지나게 된다면 투자금이 그만큼 늘어나겠죠. 그런 것들 충분히 생각을 하셔서 그런 관련된 투자 상품들, 좀 투자 지역들 이런 것들을 소개시켜 드릴 그런 예정이거든요. 아마도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시간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1:1 상담을 내 자산 증식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비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투자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1:1 대면 상담 안내도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3번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여러 가지 변화가 좀 맞물리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변하고 법이 변하고 적용되는 게 자꾸만 변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어쨌든 이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돈,
세금과 관련된 부분일 텐데 이 세금과 관련된 부분도 여러 번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2025년에 바뀐 제도들이 조금 많이 있거든요. 법에서 이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오늘은 방송 시간 통해서 그 내용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수장님 전해주시죠. 네, 뭐 세법 강의야 세무사분들 훨씬 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하시는 게 좋은데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아주 짧게 25년에 좀 개정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은 몰라서 못하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몇 가지 바뀌는 개정 세법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우리 부동산 어떤 전략적으로 좀 필요한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다주택자들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요거 한시적으로 연장됐다라는 건 잘 아실 건데 요게 내년 5월까지로 5월 9일까지로 이제 연장이 됐다라는 건데 여기는 뭐 사실 이런 것들이 연장되는 게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 이상인데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해봐야 강남 3구랑 용산구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주택을 굳이 지금 내가 팔아야 될까? 라는 생각은 드실 거예요. 그런데 다주택자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다주택자들은 일단은 저는 지금 정부에서 뭐 그냥 조심스러운데 사실은 근데 보유세 쪽으로는 조금 이렇게 굉장히 많이 쪼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뭐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것 뭐 않다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일단 수요 대책 말고 공급으로 인해서 집값을 안정화시킨다고 하는데 그건 좋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활성화시킨다고는 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부동산 가격 아주 탄력적으로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게 대출이거든요. 대출 쪼이고 보유세 높이잖아요. 부동산 시장 또 다시금 어느 시장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 미리미리 한번 대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무조건 강남 3구라든가 용산구에 내가 좋은 집만 갖고 있는 분들 또 그러지 많지 않습니다. 그냥 그 중에서 뭐 한 채, 두 채나 괜찮지 나머지는 그냥 이름값, 강남 3구라는 이름값, 용산이라는 이름값 때문에 갖고 계시는데 같은 지역 내에서도 별로 안 좋은 곳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것들은 이 기회를 통해서 한 번쯤은 중과세 뭐 정리, 피해 안 보고 정리하시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택에서 상가, 이거 뭐 상가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주택 외 용도로 변경한다고 했을 때 양도한 경우에 과세 기준인데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요. 단독 주택들 갖고 계시는 분들, 단독 내지는 뭐 다가구, 단독 다가구로 인해서 이 주택을 비과세 받고 싶으신 분들, 비과세 받고 싶은 분들의 굉장히 유리하게 개정이 된 거예요. 전 이건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소리냐면 지금까지는요 주택에서 상가, 그러니까 주택 외 용도로 용도 변경해서 양도할 때 주택 비과세 요건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원래 매매 특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양도일까지 주택을 그냥 주택 허물고 그냥 뭐라 그럴까요? 상가. 네, 이해하기 편하게 주택 외의 용도니까 뭐 상가로 전환시켜서 이렇게 해도 비과세를 받았었는데 이게 22년에 기재부의 유권 해석으로 인해서 이 주택을 양도일까지 잔금 청산일까지 주택으로 그냥 갖고 있었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야기되냐면 내가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뭐 매도 전까지 그러니까 비과세 여건을 채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잔금 청산일까지 이 주택 그 기간을 유지해야 되니까 이 주택을 사줄 사람들한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단독 다가구를 주로 사는 사람들이 뭐 강남권이라든가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시행법인들이 많이 산단 말이에요. 시행법인들이 많이 사서 요것들을 뭐 다시 재건축을 그러니까 다시 지어서 뭐 세대 다세대로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갖고 재분양을 해서 이제 이렇게
그런 것들로 해서 많이들 이 단독 다가구들이 매매가 됐거든요. 갖고 계시는 분들은 비과세 실현해가지고 차익도 충분히 생기시고. 그런데 이게 계약일 기준으로 바뀌게 되면서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잔금 청산일까지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 법인의 입장에서는 계약 기준이 아니라 잔금 청산일 기준이 되니까 이거를 주택을 법인의 입장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그냥 지역이라든가 뭐 위치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취득세를 12%를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별로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PF가 일으켜지질 않아요. 대출이 일으켜지지를 않기 때문에 안 샀어, 그동안은. 그러니까 단독 다가구들이 팔려고 하는 집들이 계속 팔지도 못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비과세로 팔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매매 계약일 기준으로 해준다고 하면 계약 때 주택이었다가 뭐 중도금 잔금 전에 주택 외 용도로 용도 변경을 시키면 비과세대로 받으면서 시행법인들은 매수할 때 뭐 그냥 4.6% 그러니까 중과세를 주택에 대한 중과세를 안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래가 엄청 활성화될 것 같으니까 이 기회 많이 이용해 보시면 좋은데 중요한 건 잔금 청산일 전까지 주택을 허무시면 안 돼요. 허물게 된다라고 하면 뭐 그러니까 매수자가 아우 그냥 좀 허물어 주세요. 허물게 해서 넘기시죠.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비과세 못 받습니다. 토지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충분히 생각하시고 더 얘기하면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고요. 주택임대 사업자의 거주주택 요거 비과세 요게 계속 이제 무한정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생애 한 번이거든요. 1회였어 가지고 내가 임대주택들로 뭐 세 채를 갖고 있었어. 그러면서 거주주택 하나 있었으면 얘를 비과세를 받으면 그냥 끝이었는데 이제는 얘 비과세 받고 다른 집을 내가 뭐 또 하나 사갖고 얘네들은 계속 묶여있는 상황에서 산다고 하면 그냥 계속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면서 얘네 그 중에 하나 그러니까 임대주택의 하나가 주택임대 사업자가 해제가 됐어. 그러면 여기에 내가 들어가서 거주해도 돼요. 거주기간채 비과세 조건 채우면 얘도 비과세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택임대 사업자들 지금 너무 뭐 좋은 거 없었다 이랬는데 이거 굉장히 좋은 거니까 활용 한번 제대로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단기 민간 임대주택들이 이제 다시 이게 부활을 한 거죠. 6년형 장기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장기는 있는데 단기가 하나 더 생긴 거니까 요거 활용하시면 그동안은 10년을 묶여 있었는데 6년이면 아까 바로 요 전에 말씀드렸던 거주주택 비과세 충분히 활용하면서 앞으로 뭐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가 규제 지역으로 바뀐다고 해도 우리 뭐 그 주택임대 등록 주택들은 해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관리적인 부담은 좀 있겠죠. 뭐 부담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일반 주택 갖고 있는 것보다 한 번은 좀은 더 신경을 써야 되니까 뭐 마음대로 올리지도 못하고 그런 것들은 한번 신경 쓰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전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수도권 외에 준공후 미분양 주택 취득자 이게 왜 나왔냐면 아까 뭐 아까 그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처음에 인사말 할 때 소식 정보 드릴 때 뭐 미분양 주택들 대구에 뭐 어떤 거 리츠 회사가 사들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현 정부가 이재명 정부는 이제 지방도 활성화시키면서 뭐 해수부가 부산 이전한다 뭐 그런 것들 얘기도 나왔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 전체적으로 지방 활성화를 시킬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방에 미분양 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근데 앞으로 당연히 미분양 주택은 좀 해소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들이 조금 상승을 하겠죠. 왜냐하면 돈을 좀 많이 풀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리고 이제 미분양 주택들에 대한 이런 혜택들을 주니까 어떤 분들한테 해당이 되냐면 내가 서울에 집이 있는데 지방에 거점을 좀 옮긴다든가 뭐 이래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분들은 과감히 이 제도 한번 사용해 보셔도 서울에 내 주택 유지해 놓으면서 미분양 주택을 매수를 해도 해가 없으니까 얘네도 괜찮으니까요. 양도세 이런 것들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해 주니까 비과세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서울의 수도권에 있는 주택을 그러니까 요 제도 잘 한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은 요건
그냥 뭐 인구 감소 지역이라고 해서 행안부 들어가면 또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우리가 모르는 좀 괜찮은 지방의 요지 지역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쪽에 좀 내 집 마련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 활용하셔도 굳이 내 집 안 팔고 해도 된다. 뭐 이런 내용이니까요. 이런 것들 지금 이렇게 열거한 거 이외에도 많이 있는데 적어도 요 정도는 굉장히 실생활에 좀 유용할 것 같으니까 한번 오늘 내용 잘 정리하셔서 필요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뀐 세금적인 이 혜택을 받아보면서 투자할 수 있는 방안들 몇 가지를 일러드렸으니까 그 제도들 좀 활용해보고 싶다. 내가 생각했던 투자에 이게 좀 적용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언제든 실행하시기 전에 전문가의 점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늘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입니다.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4825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 부천시 상동의 진달래 효성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라고 거주 중인 아파트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부천 분들이 상당히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뭐 인천도 그렇지만 부천도 이제 걱정들이 되게 많으신데 일단 부천에 대한 지역적 특색이 많이 바뀌었죠. 부천이라는 곳이요, 상당히 일자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공단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 있었는데 이제 보시겠습니다. 진달래 효성이 여기 부천시청 요 근처에 있는 아파트로 알고 있는데 어디냐, 부천시청 쪽 여기에 있는 아파트인가요? 여기 같습니다. 효성 쌍용 진달래 여기네요. 여기인데 이제 진달래 효성 아파트가 되겠는데 보시는 것처럼 부천은요, 사연이 좀 괜찮은데 제가 부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었어 가지고 또 때마침 궁금하신 분이 일단은 진달래 효성에 거주 중인데 향후 전망을 물어보셨어요. 부천은 과거에는 자족 기능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족 기능이 있어서, 왜냐하면 주변에 공단이 상당히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족 기능을 충분히 갖추고 그러면서 주변의 아파트 가격들도 신도시로 뭐 중동 신도시가 지정이 되면서 뭐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주변의 생활 환경도 엄청 많이 개선이 되고 굉장히 살기 좋은 지역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었는데 이 자족 기능이 점점 상실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서울 의존도가 굉장히 많이 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으로 부천의 아파트 가격이 정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맥을 못 추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거든요.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은 그냥 단순하게 자족 기능 상실하면서, 그러니까 자족 기능은 떨어지면서 서울 접근성, 그러니까 서울 의존도가 커졌다. 그냥 당연합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이쪽에 1호선하고 7호선 이 라인 위주로만 살아남지 그 이외의 지역은 큰 재미를 보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울에 예를 들어서 같은 서울이라고 해도 저쪽에 오류동 쪽, 그다음 그러니까 구로구 일대 있잖아요. 천왕역 있는데 오류역 있는데 이런 쪽에 있는 곳들보다는 부천에 여기 있는 요런 중동 상동 여기 신도시 일대 2002년대 아파트 쫙 공급된 요런 마을들, 이런 쪽은 저는 오히려 그쪽보다는 이쪽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활 환경이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부천이 어느 정도 억울했던 것들은 이제는 좀 해소가 될 것 같아요. 해소가 될 것 같고, 요런 상황에서 지금 진달래 효성 같은 경우는 일단 입지가 너무 괜찮습니다. 지하철역도 가깝고 하니까 여기는 재건축에 대한 호재도 있고, 왜냐하면 단일 평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저는 전망은 밝다라고 하니까 말씀 참고하세요.
네, 그동안 고민되셨던 마음은 조금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끝난 이후에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계속 열어둘 테니까요. 언제든 고민 남아 있으시거나 또 김종희 소장과 함께하는 1대1 대면 상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